안녕하십니까. BMW의 박차미 주임입니다. 와, 날이 진짜 요즘 너무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가장 핫한 카, 바로 X6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강원도 양양까지 제가 이 차량 페이스리프트된 X6를 들고 직접 주행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저희 전면부부터 해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X6,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모델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인데요. 모두 다 동일하게 G바디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X6를 처음 봤었을 때, 저희 E바디 때 봤었을 때 충격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그때가 아마 한 2009년 그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E바디를 처음 봤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디자인이 없었었거든요. 그때의 충격을 사실 이 G바디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저는 이 차량만 봤었을 때도 너무너무 완성형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더 바꿀 부분이 과연 있나 싶었었는데, 우선은 보시면은 전면부에서 이 헤드라이트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뀐 거를 눈에 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된 LED 헤드라이트를 장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LCI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라이트가 그러면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게 아닌가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시거리를 600m 가량을 더 넓게 비춰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레이저 라이트가 발휘가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강원도 오는 길, 국도를 탔었을 때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마주오거나 앞서오는 차량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레이저 라이트는 작동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도심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레이저 라이트가 작동되는 걸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500m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일반 도심 주행을 할 때에도 500m 가량의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500m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거리인지를 다들 짐작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롯데타워 아시죠? 정말 멀리서 봐도 롯데타워 진짜 계속 보이잖아요. 그 롯데타워의 높이가 555m입니다. 차량 앞에 롯데타워가 하나 엎어져 있는 만큼의 길이를 더 비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라이트가 여전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라이트 디자인 역시 변경이 됐어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U자 형식의 라이트를 채택을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변경된 모델에서는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를 좋아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파란색 무드등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그런 고객님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BMW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푸른색 무드등을 레이저 라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로 넣었어요. 훨씬 더 완성형에 갖춰진 그런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코닉 글로우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전면에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존재감 있는 차량이 밤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존재감을 갖추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달라진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전면 하단의 범퍼 부분을 보면은 좀 달라진 부분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럼 파워트레인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지 엔진룸 한번 열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엔진룸을 보시면은 이전 모델 대비해서 41마력이 더 높아진 381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저기 안쪽에 보라색 선 보이실까요? 이전에는 디젤 모델에만 48V 배터리가 장착이 됐는데, 가솔린 엔진에도 48V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8V 배터리가 장착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마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이 차량을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가 정말 놀랐어요. 시동이 진짜 빨리 걸립니다. 왜냐면은 이 48V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알터네이터를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동을 걸었었을 때 굉장히 그 이질감이 줄어들고, 그리고 정말 빨리 스타트를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걸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진이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할 때 그 엔진의 떨림, 진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쇄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제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봤는데, 나머지는 이제 측면 부분 한번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측면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쿠페형 SUV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쿠페형 디자인을 정말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X6에서 저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측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쉐입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되게 됐는데요. 역시나 BMW는 휠 맛집인 것 같아요. 휠 이번에도 너무 잘 만들었죠. 그리고 BMW 휠의 특징은 실제 휠 사이즈보다도 더 휠 사이즈가 커 보이게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X6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로 양양까지 주행을 하면서 이 차는 정말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보시면은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275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뒷타이어는 31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급의 이 가격대에 뒷타이어가 300이 넘는 폭을 가진 타이어를 채택을 했다는 거는 아마 X6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뒷면을 봤었을 때 타이어가 정말 진짜 큰 타이어가 들어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마치 스포츠카들이 그렇게 이제 타이어를 많이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X6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 주행도 해보고 이제 막히는 길도 주행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총 한 3시간이 넘게 이 차량을 가지고 이제 주행을 해봤는데 이 광폭 타이어가 채택이 돼서 그런지 타이어가 바닥을 꽉 잡고 그렇게 이제 주행을 하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바닥에 타이어가 닿는 면이 넓어질수록 차량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지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X드라이브까지 들어가 있다면 사실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X6는 공간감도 중요한데 근데 나는 좀 운전하는 재미도 중요해. 그리고 나는 약간 스타일리시한 차가 좋아 라고 하는 아빠들의 로망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측면 부분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나머지 후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6에 저는 아까 측면도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었죠. 저 후면도 진짜 좋아해요. 사실 X6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 많은 차량인데요. 실제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디를 보고 한번 충격을 먹었었는데 이 G바디에 들어왔었을 때 뒷면 부분을 보고 저는 가장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옆쪽의 측면 부분의 라인을 보면 굉장히 얄쌍하게 날렵하게 이제 차량이 디자인이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전으로 뒤를 보니까 너무나도 볼륨감 있게 디자인이 됐죠. 나는 대형 SUV다 라는 거를 뒷면 부분에서 한 번 더 한층 더 각인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옆쪽 라인에서 보면은 모든 볼륨들이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는 조금 잘 달릴 수 있는 차량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고속주행 시에 다운포스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늘려줄 수가 있겠죠. 전형적으로 이제 공간감만을 위한 패밀리카만의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즐겁게 운전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맞춤형인 차량인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전면부터 후면까지 살펴봤는데 가장 많은 변화가 된 부분은 바로 실내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실내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내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변경된 부분은 바로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보시면은 이전에는 계기 클러스터랑 센터 패시어가 분리된 화면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LCI가 되게 되면서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끊겨져 있는 선이 있는 것보다 연결성으로 이렇게 직선이 된 선이 있게 되면은 차량 자체가 훨씬 더 와이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내 공간을 봤었을 때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보다 조금 더 실내가 커졌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이제 디자인적인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적인 효과도 같이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UI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요즘 저희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한 번쯤은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UI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이폰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그냥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버튼은 최소화를 시키면서 물리적 버튼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축소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텐데 이렇게 심플하게 좀 디자인이 되게 되면서 저는 실내 공간을 훨씬 더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바뀐 부분
바로 기어 노브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크리스탈 기어봉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실제로 직접 돈을 주시고 바꾸실 정도로 정말 그 크리스탈 기어봉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역시 BMW는 고객님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어봉은 삭제했지만 크리스탈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제가 낮에 이제 주행을 하면서 왔는데 저희 터널에 들어갔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에 비치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객님들이 이렇게 크리스탈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 정도로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었고, 아무래도 기어봉이 삭제가 되게 되면서 이 센터 터널 부분이 훨씬 더 공간성이 넓어졌어요. 뭔가 하나도 걸리는 게 없죠. 그냥 손은 이렇게 암레스트에 거치를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주행을 하면 돼요. 너무 편안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X7 이런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저희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나는 X6다 이런 거 너무 예쁘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이런 것들은 감성 터치를 정말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X5랑 X6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공간감, 당연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페형 SUV의 장점은 아무래도 디자인, 그리고 조금 더 고속 주행을 했었을 때 그 측면부의 라인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이 훨씬 더 높아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공간감이겠죠.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근데 앉아서 제가 오늘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보시면은 당연히 좀 쿠페형 라인이기 때문에 유리 각도나 이런 것들도 X5랑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 주행을 하면서 높은 시야감은 SUV의 장점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앞쪽에 보이는 창이나 이런 것들은 스포츠카 안에서 제가 주행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높은 이제 시야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이 SUV가 가지고 있는, 쿠페형 SUV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성적인 부분도 좀 터치를 하고, 그래도 공간감도 그대로 이제 시야감도 그대로 이제 살아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뒷좌석을 정말 많이 비교를 하세요, X5랑. 그래서 제가 한번 뒷좌석 공간을 직접 탑승을 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어요. 우선 여러분, 저는 무럭무럭 자라서 제 키는 173입니다. 우선 173인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헤드룸 공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주먹 한 개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남아있는 이제 헤드룸 공간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앞좌석 공간도 너무 이제 여유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X5랑 X6가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X6는 이 헤드룸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좌석, 이 시트가 X5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았었을 때 전혀 헤드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올바른 자세로 앉아있지만 사실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앉아있진 않아요. 거진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죠. 그렇게 했었을 때 헤드룸 공간은 너무나도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자유롭게 앞바다리도 하고 이제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게 했었을 때 사실 우리 자녀분들 키가 저처럼 170 이상이 되도록 큰다고 해도 전혀 무리 없는 뒷좌석 공간을 볼 수가 있어서 역시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SUV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면부 부분부터 해가지고는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바뀐,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 그리고 파워트레인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내 공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X6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남자분들 특히나 아버지분들이 정말 많이 로망카로 꼽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BMW에 근무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공도에서 이 차량 보면은 와, 저거 무슨 차지? 진짜 예쁘다 라고 말을 했던, 너무너무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양양까지 오게 되면서 실제로 주행을 했었을 때 48V 이제 배터리가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훨씬 더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부드러워지고, 파워적인 부분에 있어서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크게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궁금해 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도와드릴 거고, 모르는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기타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래에 있는 제
번호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